자, 저희가 처음에 지금 공무원 직렬이지만 처음에는 일단 경찰 영어 기출을 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전 교재지만 시대고시 출판사에서 나온 기출이 답이다. 요걸 사시면 되세요. 저 경찰 아닌데 경찰 영어 왜 푸냐? 공무원 영어를 바로 풀면 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경찰은 공무원 영어랑 포인트는 거의 같아요. 근데 좀 쉬워요. 그래서 얘를 먼저 빠르게 풀고 그 다음 공무원 연도별 기준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2020년 거 사시면은 연도수가 좀 많아요. 대신에 경찰 영어는 요즘엔 되게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옛날 거부터 풀게 거꾸로. 옛날 거부터 최신순으로 매일매일 풀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올드. 좋은 지적이에요. 이유. 자, 보시면은 네. 이거는 국가직이에요. 네. 자, 우리가 20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20문제를 3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만약에 경찰 영어 기출 풀면서 그게 되면은 하시고요. 좀 안 된다. 그럼 경찰 영어까지는 시간 재지 말고 그냥 푸세요. 어차피 이거 끝나고 나면 공모에서 시간 재고 들어도 되니까. 자, 그러면 20문제 30분 안에 풀려면 전략이 필요해요. 첫 번째, 어휘, 생활영어, 문법은 암기 파트예요. 그래서 저희는 얘를 먼저 풀 거예요. 그리고 독해를 풀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장학국가직 같은 경우도 어휘 풀고 독해는 넘어가세요. 왜 그러냐면 가끔씩 독해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수험생들은 심리적인 요소를 무시 못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잖아요. 여기서 당황하고 여기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고 일단 암기 파트부터 풀면 되는 거예요. 왜? 암기 파트는 우리가 알면 빨리 풀면 되는 거고 모르면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괜히 어휘, 생활영어, 문법에서 시간을 오래 잡고 있잖아요. 독해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풀고 어휘 풀고 독해 넘어가고 어휘 풀고 또 제 거 무료강의 어차피 생활영어 수강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 독해 넘어가고 문법 풀고 독해 넘어가고 다시 어휘 풀고 독해 넘어가고 대신 독해는 순서대로 그냥 네. 독해 넘어가고 다시 문법 풀고. 자, 두 번째, 어휘랑 생활영어 문법 풀다가 모르는 게 나올 수 있어요. 모르는 거 하면 어떡하죠? 아니요, 넘어가야 돼. 고민하면 뒤에 시간 뺄게요. 자, 어휘, 생활영어, 문법 모르는 거 나오면은 그냥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이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어휘 문제 푼다 할게요. 첫 번째는 이런 방식, 이런 유형의 문제는요, 바로 들어가서 그냥. 그래서 이 단어를 알면 바로 풀면 되는 거고, 모르면 어쩔 수 없죠. 일단 문제를 읽고 보기에서 아는 단어 내에서 유출해야겠죠. 설령 여기에 모르는 단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보기에 있는 단어는 거의 다 알아요, 보통은.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이게 풀릴 듯 말 듯해. 그건 괜히 잡지 마시고요.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 이거 빨리 다 풀고 다시 돌아오세요. 괜히 이거 잡고 있잖아요. 해결도 안 되는데 잡고 있으면 문제는 뭐냐면 막 이런 거 풀고 나서 얘 읽을 시간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세요. 왜냐면 생각해보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20문제 중에서 벤밸류 내기 위해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몇 문제 나올 거예요? 틀리라고? 한... 아니요. 많아야 한두 문제야. 다른 건 공부가 맞출 수 있고 진짜 어려운 문제는 한두 문제밖에 계정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괜히 그 한두 문제를 해결 못하는 데 잡고 있어서 뒤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푸는 것보다는 일단 못 풀 것 같으면 넘어가. 그리고 뒤에 18문제 다 맞추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자.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유연별 기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도별 기출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20문제를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하프가 아니라 하프는 10문제고 우리는 20문제 싸움이에요. 아예 달라요. 자, 세 번째,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이스트에서 했던 연습이 있어요. 뭐냐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해석이 안 되면?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고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자. 자, 해볼게요. 실전 독해에서 필요한 거는
속독을 하면서 내용 파악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니까 당연히 글을 읽다 보면 내용 파악 놓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가 나오면 중간중간 표시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계속 재진술해 주는 거 기억나시죠?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를 해석하고 내용 파악하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웬걸 한 이 정도에서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네. 그럼 일단 읽고 넘어가자. 네. 대신에 여기서 글을 읽다가 중심 내용 좀 밑줄치면서 내용 파악하고 네. 또 여긴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해석과 내용 파악을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중심 내용 나오면 밑줄치고 그러면 앞뒤 문맥을 통해서 얘를 유추하는 거. 이게 실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이스토에서 했던 연습은 뭐였냐면 해석이 안 된 문장이 있어도 바로바로 그냥 해설 보지 말고 일단 유출하자고 했죠. 실제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어휘나 생활영어는요 사실 입싸움이에요. 여기 있는 단어를 또는 표현들을 아냐 모르냐. 그래서 풀고 나서 틀려도 괜찮으니까 만약에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하자는 거예요. 자이스토리 풀면서 모르는 단어 정리하고 있어요. 네. 그거 좀 보고 있어요. 네. 자투리 시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자면 또 나와요. 이게 기출이 중요한 이유예요. 나왔던 표현들이 계속 자주 나온다. 네.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한번 편의상 어휘만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얘도 한번 볼게요.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거는 그냥 바로 들어가세요. 알면 바로 풀면 되는 거고 모르면 어쩔 수 없죠. 빠르게 지문 읽고 네. 여기 복양이 있는 단어 내에서 유추도 풀어야겠죠. 네. 풀고 나서 이 단어랑 이 단어랑 이 단어 모른다. 네. 그럼 풀고 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해용 어휘 노트를 정리하자. 네. 당분간 점수는 안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는 아직은 6월 13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틀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6월 실력을 올려가지고 6월 13일만 잘 배우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학교생 마인드. 자, 다음에 얘들도 풀고 나서 또 나올 거니까 모르는 건 정리하자. 마찬가지로 얘들도 나왔던 표현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기출이 중요한 거예요.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들은 정리하자. 그리고 이미 이런 거를 바탕 동의어로 모아놓은 게 제 무료 강의예요. 제가 잠시 프린트 좀 가져와 볼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9까지 2017년도에 이런 게 보기형의 시험에 나왔고 네. 저는 이걸 동의어를 이미 싹 다 모아놨고 네. 계속 반복되고 이미 앞에서 무료 강의에서 어원이나 그런 거 다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서 그냥 모르는 단어 위주로만 체크하시면 되시죠? 네. 자, 이거는 다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보죠. 여기도 보시면은 얘 알면 바로 들어가고 모르면 빨리 읽고 문맥상 풀되 풀고 나서 모르는 단어들은 싹 다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하자. 여기도 마찬가지 풀고 모르는 단어들 독해용 어휘 노트 정리.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어휘는 다 풀었다고 가져가고 다음 문법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실전 시험에서 문법에서 필요한 거는 문법 문제를 보자마자 요거 얘에 대한 문법 포인트가 머릿속에 정리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바로 끄집어내야 돼요. 이걸 싹 다 모아놓은 게 있어요. 바로 패스지 문법 5에서 진도 메시지 111. 그래서
풀고 나서 틀어도 상관없으니까 네. 출제 포인트 다 적으세요. 뭘 물었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112 체크하세요. 문법도 안 돼요, 결국은. 일반 수험생들 문법 많이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론과 포인트랑 단원별 적용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대다수가 다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랜덤을 풀고 있어요. 랜덤 풀면 뭐가 문제냐면 이론과 포인트 단원별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랜덤 풀면 섞여요. 그래서 우린 계속 이론과 포인트 단원별 연습을 계속 외워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 체크, 그리고 진도 배수 체크 111에서 관련된 거 체크하자. 또 여기도 문법 하나 둘 셋 넷 풀고 나서 출제 정리, 그리고 112 체크.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 목표는 지방지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지방지 풀 때 2019년부터 2010년도까지 쭉 풀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법을 2019년도에서는 문법 포인트가 이런 게 나왔다. 2018년도에서는 이런 게 나왔다. 2017, 2016 해서 2010년도까지 쭉 정리하는 거야. 그럼 대략 한 100개 이내의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싹 다 모으는 게 111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포인트가 동사 서제스트가 동명사를 쓰기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나도 포인트가 계속 나와요. 보통 여기서는 뭐 deni가 ing 승이 나올 수 있고 여기서는 뭐 쉽게 그냥 뭐 인줄과 ing 승이 나올 수 있고 그럼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거는 111 가서 동명사 파트 가가지고 얘네들 말고도 많잖아요. 동명사 목적 지원 동사. 걔네들을 암기하는 게 최우선. 그래서 일단은 111은 계속 반복해서 볼 거예요. 시험 때까지.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어휘 생활용 문법은 10문제 해봤어요. 이거를 우리가 다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순수하게 암기 파트니까. 아, 선생님,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어휘 나오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보기에 있는 단어는 얼추 알아요. 그래서 못 풀 건 거의 없어요. 또 우리는 어차피 독해 어휘 노트를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다 커버가 가능하다. 그래서 어휘 생활용 문법은 다 맞춰야 돼. 다 맞출 수 있는 거야. 단지 학생들 틀릴 뿐이지. 얘네들은 순수하게 암기 파트니까. 자, 이제 독해. 독해는 수능 독해와 공무원 독해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참으로 많이 틀릴 거예요. 왜냐면 강사로서는 이미 오답률은 정해져 있어요. 어려운 직렬은 많이 틀리고 쉬운 직렬은 많이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전수가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전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틀렸는데 내가 맞출 수 있는데 틀린 거면 반성하고 그건 암기를 하시고요.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 빨리빨리 틀리세요. 자, 수능 독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독해 지문이 많아요. 문제가 다 지문이야. 근데 우리는 보통 10지문. 수능 독해는 종종 장지문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중지문 단지문이에요. 수능 독해는 내용이 추상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지문은 보통 경제 관련된 지문 나올 때 근데 요거는 풀고 나서 경제 관련 용어 같은 거 체크하면 돼요. 수능은 보기형 둘 중에 하나 계속 공유할 만들어. 그래서 매력적인 보기형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매력적인 보기형은 별로 없어요. 거의 속도과 내용 파악해서 내용 파악이 거의 다 되면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정리를 하자면 수능은 문제도 많고 지문도 길고 추상적이야. 그리고 매력적인 보기형도 있어요. 이런 건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다 읽을 시간이 없어. 이런 시험은 리딩 스킬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10지문이고 짧고 그리고 속도가 내용 파악이 되면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단지 우리는 5과목을 빨리 풀어야 되니까 시간 싸움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빠르게 다 읽어야 돼요. 왜냐면 막판에 단서가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독해만 보자면 수능보다는 할만해요. 자, 해볼게요. 첫 번째, 빈칸 완성. 빈칸이 이렇게 있네요. 출제자는 여기다 왜 빈칸을 줬을까? 중요하게 줬을 것 같아요. 때때로 빈칸이 이렇게 밑에 줄 때도 있을 거고 때때로 빈칸이 위에 줄 때도 있을 거고 빈칸이 중간에 줄 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첫 번째, 빠르게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하시되 분명히 빈칸이 밑에 있잖아요. 얘에 대한 단서를 줄 거예요. 지문 안에서. 근데 그 보통 단서들이 주로
윗부분에 있거나 네. 주로 아랫부분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거의 그래요. 왜냐면 지문이 짧아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대신에 선생님 그러면 위에 거 안 읽어도 돼요? 아니요, 읽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중심 내용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빠르게 읽으면서 중심 내용 나올 때는 표시를 해주세요. 대신에 민준 속도. 대신에 여기나 여기 읽을 때는 좀 꼼꼼하게 읽자는 거죠. 그러면 편의상 저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네.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단서가 나온다 할게요. A에서 단서가 나온다 할게요. 그러면 A와 빈칸의 관계를 잘 따지셔야 돼요. 여기는 논리정보장치라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네. 그 논리정보장치를 바탕으로 A와 빈칸의 관계가 순접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는 역접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는 같은 내용 바꿔 써주는 재진술의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원인과 결과일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죠. 만약에 A의 단서 나온다 할게요. 논리정보장치로 이 A라는 문장에 단서로 이런 게 나온다 할게요. 나돈니 A, 버돌소 B라고 할게요. 뜻이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A와 B의 관계는 순접이에요, 지금 역접이에요? A뿐만 아니라 B도 둘의 관계는 순접. 만약에 나대의 법비면은 역접. 만약 재진술이라면은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단어를 바꿔 써주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단서를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빈칸이 만약에 위에 나온다.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내용에 대한 주제 제목처럼 좀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네. 빈칸이 중간에 나온다? 그러면 얘에 대한 단서는 분명히 줄 거다. 대신에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좀 꼼꼼하게 읽자. 그것도 나머지 부분을 안 읽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빠르게 읽으면서 주신 내용을 체크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입스토리 풀 때 어려운 문제 유형은 이미 제가 정해드렸죠. 빈칸 완성, 문장 삽입, 그리고 순서 찾기. 이거는 매일매일. 그리고 나머지는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풀어도 되고 대신에 기출을 풀 땐 자입스토리 안 풀어도 돼요. 왜? 여기 이미 20문제에서 10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기출을 풀다 보면 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기출을 안 푸는 날은 다시 자입스토리 푸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제목 한번 해보죠. 제목과 주제는 빠르게 읽어도 돼요? 아니면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큰 내용 묻고 있어요, 지금 주제 제목. 그치? 빠르게 읽어야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범위가 중요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은 계속 재진술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이 뭐 A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도 A 이렇게 안 써주고 여기서는 뭐 B라고도 표현해주고 여기서는 막 C라고도 표현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재진술을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글을 읽다가 혹시 이 정도 읽었는데 얘가 왠지 단서가 되는 것 같아 지금. 얘를 보고서 지금 답이 뭐 2번인 것 같아. 딱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확실해. 이게 답인 것 같아. 그럼 물어볼게요. 나머지 부분을 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확실해 지금. 나머지 부분 이거 읽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읽어요. 왜냐면 단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갑자기 여기 뜻하지 않게 막 벗이 나오거나 하우에버가 나오거나 그러나 하면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다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게 확실하다고 하면은 속도로 빠르게 읽어야 돼요. 여기서는. 자, 두 번째, 정답이 2번이 나갈게요. 그러면 반대로 1번, 3번, 4번 오더에 되는 1번, 3번, 4번은 어떻게 매력적인 오더를 만들까요? 여기 나왔던 단어? 여기 있는 단어도 여기다 써줄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학생들은 일치랑 헷갈리는 거야. 오, 이거다. 이 내용이 이거 같네. 그게 아니라 주제 제목은 범위를 잘 정해야 돼요. 전체 문단을 다 포함해야 돼. 옛날에 기출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장지문이 나왔었어요. 장지문이 나왔을 때 문단이 2개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각 문단에는 각각 소주제가 하나씩 있어요. 어떻게 오다 만들면 이 소주제를 하나 여기다 넣는 거야. 오, 학생들이 이거다. 아니에요. 전체 문단을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주제 제목은 범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다음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지금 하나 틀렸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3개는 맞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용 파악이에요. 먼저 1번의 이 앞부분을 빠르게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네.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부분도 빠르게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읽다 보면 당연히 내용 놓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야.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는 계속 중간중간에 표시를 계속 해줘야 돼요. 정답이 예를 들어서 뭐 3번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우리가 빨리 읽다 보니까 내용 파악 놓칠 수 있으니까 계속 중심 내용 표시하면서 네. 이어지는 거지 계속. 내용을 계속 의식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출을 풀기 전 단계에서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용 파악이 중요해서 자유투는 천천히 풀었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3번, 정답이 된 3번에 들어갔다 할게요. 네. 아, 근데 이상하게 2번과 내용 잘 안 이어져.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답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일단 다 읽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4번이에요. 4번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표시한 다음에요. 2번의 중심 내용과 4번의 중심 내용을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면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는 계속 표시를 하자는 거예요. 네. 자, 다음에 이제 반대된 케이스 볼게요. 일치랑 불일치. 자, 일치, 불일치, 불일치.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일치, 불일치에서는 보기양 먼저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강사로서는 왜 안 읽었으면 좋겠냐면 솔직히 주제나 제목은 보기양이 쉬울 때 많아요. 근데 얘네들은 보기양 자체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보죠.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근데 얘, 얘 이거 자체가 그냥 은근히 어려울 때 많아요. 네. 솔직히 이거 읽어도 올라갈 때 생각이 안 나. 맞아요. 그래서 읽지 말고 그냥 바로 들어가세요. 대신 요령이 있어요. 자신을 믿고 바로 들어가야 돼. 첫 번째,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내려와서 체크하세요. 우리는 지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얼추 순서대로 그래도 보기양은 주는 경우가 많아요. 순서대로 안 줘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지문이 길지 않아서.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일치 문제예요. 정답이 2번이라 할게요. 얘 맞다고 할게요. 그럼 물어볼게요. 정답이 2번이라고 하면은 이 문장은요 위에 본문에 그대로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면 재진술되어 있을까요? 재진술. 그치. 그냥 들어가 있으면 누가 다 쉽게 찾지. 그게 아니라 재진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진술 잘 체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요게 아이덴티컬이 있어요. 같은. 근데 여기서는 아이덴티컬이 아니라 갑자기 뭐 same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기서 샤크가 있어요. 상어. 근데 여기서 상어 계속 표현하다가 저 뜬금없이 피쉬가 나오는 거야. 그럼 걔가 상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재진술 조심하자. 반대로 오답이 되는 1번, 3번, 4번. 얘들은 어떻게 매력적인 오답을 하면 될까요? 얘들이 좀 헷갈리게 어떻게 될까? 1선 4번은 약간 부정을 하거나. 얘네들은 여기는 다 어떻게 그냥 여기 들어가 있을 것 같아. 헷갈리게. 그래서 재진술 조심하자. 그리고 중간중간 내려오다 보면은 어쨌든 하나는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재진술을 잘 판단하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글을 읽고 체크할 수 있는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뭐 추론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비교해주는 문제지. 자, 두 번째 이해해볼게요. 이건 불일치야. 죄송합니다. 불일치. 그러면은 얘는 오히려 나아요. 세 개는 맞다는 거니까. 정답은 여기서 1번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2번, 3번, 4번은 틀렸어요. 근데 보세요. 이번 보기양이 한글이에요. 이거 먼저 읽어야겠어요? 말하겠어요? 읽어요. 그쵸. 우리가 원어민이잖아요. 먼저 읽으세요. 두 번째, 거꾸로. 지금 불일치니까 얘네들은 지금 맞다는 거예요. 결국. 이걸 바탕으로 위에 올라갈 때 유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세 번째, 똑같아요. 자신을 믿고 중간중간 적절하면 내려와서 비교를 해. 물론 우리가 종종 내용을 놓치거나 해석이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얘네들이 있으니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불일치. 정답이 만약에 3번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지금 얘는 틀리지만 거꾸로 얘네들은 맞다는 거니까 똑같아요. 중간중간 내려와서 비교하고 재진술 조심하자. 그럼 얘네들도 할만하다는 거예요. 자, 대신에 독행어이랑 문장 구조는 기본적으로 딱 잡혀 있어야겠죠. 네. 자, 이번에는 얘 해볼게요. 밑줄친 부분 중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것은 1번, 2번, 3번, 4번. 이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얘는 지금 주제 제목도 아니고 네. 일치불이치도 아니고 빈칸 완성처럼 추론 문제도 아니에요. 네. 그냥 내용 파악하시면서 문맥상 이런 거 아니라 반대되는 뜻의 단어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단어. 즉 반이어 부르는 거예요. 약간 좀 해볼만 해도. 네. 그러면 결국 어려운 거는 정해져 있어요. 얘들이 이제 어렵죠. 첫 번째 문장 삽입. 두 번째 순서 찾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매일매일 자유투에서 푸는 거예요. 네. 근데 주라는 문제가 없어요. 다 단서는 우리 준다. 네. 해볼게요. 첫 번째 이거 빨리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여기서도 내용 파악을 해주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니까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중간중간 중심 문장 나오면 표시를 해주자. 자, 단서들을 줄 거예요. 네. 명시적 단서. 첫 번째, 명사들을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떠한 명사 나왔어요. 네. 이 명사는 위에 있는 어떤 명사를 재진술한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명사도 잘 보세요. 네. 만약에 여기에 어떤 대명사 쓰였어. 이 대명사는 앞에 있는 어떤 명사, 복수명사에 대신받아 준 걸 수도 있고. 네. 세 번째는 지시사도 잘 보여주세요. 뭐 디스나 대시나 서치 이런 애들은 앞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알맞은 부호에 넣는 거예요. 어쨌든 어렵기는 하겠지만 단서는 적어도 준다는 거예요. 목표적으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시간이 좁바뀌어가지고 읽다가 내용 파악 놓치거나 아니면 그동안 감독기를 했던 학생들은 계속 해석이 안 되지만 우리는 감독기를 했던 게 아니라 계속 문장 구성에서 해왔으니까 할만한 거예요. 자, 이해해볼게요. 순서 찾기. 얘는 어렵죠. 첫 번째, 여기 읽을 때 물론 내용 파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단어를 세세히 보세요. 여기서는. 왜냐면 이거 자체가 단서들 들어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A를 먼저 봐야 될지 B를 먼저 봐야 될지 C를 먼저 봐야 될지 몰라요. 네.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순서대로 봐도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앞부분 위주로 보세요. 만약에 이게 B랑 이어진다고 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 나온 단어랑 여기서 나온 단어가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이어진다면 네. 비슷한 단어가 있거나. 네. 자, 두 번째, 명시적 단서들을 잘 이용하자. 첫 번째, 명사. 만약에 여기에 A에 S라는 명사 나왔어. 근데 B에도 그의 명사 있어요. 그럼 둘은 보통은 이어질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 명사가 있는데 네. 여기에 그 명사가 더 명사로 있는 거야. 네. 그럼 보통 얘가 먼저 얘가 그 다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에 대명사. 여기에 어떤 대명사가 있었는데 앞에 있는 어떤 명사에 대신 받아주는 걸 수도 있고. 다음에 지시사. 여기 보시면은 such variables. 자, 그런 다양한 요인들. 얘가 앞에 나온 어떤 복수명사에 대신 받아줄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연결어 잘 보세요. 연결어가 나오면 글의 전개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뜬금없이 C번 앞에 대열 플롯이 가는 거야. 막 그럼으로. 그럼 얘는 거의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겠구나. 만약 B번에 여기에 막 for example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A나 C의 어떤 구체적인 예의 있지 않을까? 어쨌든 풀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적어도 단서들은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는 많이 안 나와요. 얘들이. 만약 얘들이 한 세 문제, 세 문제 나온다 봐요.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근데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할만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영어는 우리가 20문제를 풀어가는 연습이에요. 네. 많이 틀릴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저 이전에 뭐 유형별 기출 같은 거 풀어봐가지고 이거 다 뻔히 보이는데요. 그래도 모른다는 전제에 답의 근거를 찾으세요. 자, 중요한 거는 리뷰예요. 가끔씩 영어 강사분들 중에서 영어는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럼 똑같이 안 나오지 않냐. 근데 그 강사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연도별 기출 강의가 없어요, 아예. 근데 저는 오랫동안 연도별 기출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영어도 비슷하게 나와요.
해볼게요. 자, 리뷰는 1시간 반 정도 이내로 잡고서 할 건데요. 네, 이거 한 회당. 30분 잡고 풀고 1시간 반 정도 리뷰. 근데 시간 좀 더 오래 걸리면 앞에서 어휘랑 문법을 좀 줄이고 얘를 좀 더 늘려도 상관없어요. 네. 다시 한번 어휘 생활영어.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하냐면 이거 보기야. 답이 되는 어휘들 정리하자. 왜 또 나오니까. 독해 어휘 노트 정리하자.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재를 봐도 그 교재 플러스 예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는 굳이 넓힐 필요는 없어요. 자, 문법. 문법이야말로 또 나와요. 포인트를 정리하자는 거죠. 주체 포인트. 네. 그리고 그 포인트를 이미 잘 모아놓은 게 신성일 패스 시점 연법 5에서 진도별 체크 111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체크하자는 거죠. 네. 선생님 저 근데 응. 이거 80번까지 풀었을 때 응. 출제 포인트를 안 적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적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이어서 그냥 하세요. 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볼 것 같아. 앞에서 돌아갈게요. 네. 그러니까 진도별 체크 111을 풀 때는 출제 포인트 반드시 적어야 돼요. 네. 그러면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자, 독해는 강사들이 영어는 기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강사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독해 지금 똑같이 안 나오는데 뭐하러 푸냐. 당연히 똑같이 안 나오죠. 대신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다양한 유형 풀면서 접근하는 연습해야 되고, 두 번째,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아까 말했죠. 오래 잡지 말고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자. 대신에 조심할 거, 우리가 천인공 같은 구문 독해를 풀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을 하나하나 세세히 했어요. 근데 제가 자이스토리나 이런 거 할 때는 최대한 하지 말자고 했어요. 왜냐면 이거 진짜 문법 시험 아니에요. 괜히 막 문장 구조 분석 신경 쓰고 하면요, 내용 파악하는 게 아니라 따지기만 했어. 그럼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문장 구조 분석은 최소로 하고 최대한 아는 것에 대해서 맞추려고 하세요. 대신에 해석이 안 된 그 문장들은 풀고 나서 리뷰할 때, 자, 처음에 이해도 끝나고 나서 제가 시켰던 게 뭐냐면 독해 노트라는 걸 만들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전 시험에서 여기가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독해 노트에 옮겨 놓으세요. 또 여기가 해석이 안 됐어. 이것도 옮겨 놓고. 왜? 독해 노트 안에서는 분석을 해야 돼. 이걸 분석 안 하면 뭐가 문제냐면 시험장에 갔을 때 얘랑 또 비슷한 구조 나오면 또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할 때 지문이 술술 잘 익혀요. 이 말은 내가 알고 있는 문장 구조 위주로 나온 거고, 근데 종종 이럴 때도 있잖아요. 해석은 하는데 내용 파악이 안 돼. 또는 아예 해석이 안 돼. 또는 머리가 갑자기 하얘져. 이 말은 평상시에 내가 약한 문장 구조가 있었는데 그 노트 넘어갔어. 근데 그게 비슷하게 나온 거야. 그래서 리뷰할 때는 독해 노트에 모아놓고 여기서는 문장 구조 분석을 하다. 정리하자면 풀 때는 너무 문장 구조 신경 쓰지 말지만 복습할 때는 하자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답의 근거를 찾아야죠. 정답은 왜 정답인지, 오답은 왜 오답인지. 예를 들어 이게 뭐 답이 2번이라고 할게요. 근데 선생님은 이거를 1번이라고 딱 정한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생각한 게 다 오답이야. 지금 선생님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게 다 거의 다 오답이야. 뭐가 문제일까요? 나는 독해를 하는데 내가 찍는 게 다 틀려. 약간 자기 생각. 첫 번째는 해석을 못하는 거야 지금. 해석이 지금 어설프게 간독해를 해가지고 내용 파악 못하는 거고, 두 번째, 내 주어진 생각이 너무 강한 거야. 주어진 생각이 강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 본인 생각에 다 답으로 보여.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정답이 2번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2번에 대한 단서는 지문 안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이걸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재진술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거꾸로 오답은 오답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매일적 오답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이거 체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관적인 생각을 최대한 배제시켜야 돼요. 어떻게 배제시키냐? 상식, 편의견, 성견 다 제외해. 그리고 순수하게 지문 안에서 찾아. 그래서 중심 내용을 계속 표시를 해야 하는 이유예요. 자, 네 번째, 전에 말했죠. 독해 실력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방법은 뭐다?
그냥 단어를 다 맞아요. 외워버리는 어휘야 결국. 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공무원을 영어 연도비 기출 신생선생 걸 이제 풀 거예요. 그러면 해보죠. 만약에 독해 푸는데 여기 있는 단어들을 은근히 많이 몰라. 그럼 푸는데 아마 어려움이 꽤 있을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독해 어휘 노트를 정리를 해놓고 자투리 시간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독해 어휘를 얼추 거의 다 알아요. 그럼 푸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자, 공무원 영어 강사분들이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독해 중에 똑같이 안 나오지 않냐. 근데 이건 있어요. 독해용 어휘는 똑같이 나와요. 왜냐면 좋아하는 단어만 써요. 이쪽은. 그래서 모르는 독해용 어휘를 정리를 하세요. 계속 쓰인 단어만 써요. 그래서 기출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독해용 어휘는 따로 정리하자. 대신에 얘는 볼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투리 시간을 보자고 했죠. 우리가 1교시 어휘 테스트 본다고 하면 2교시부터 8교시에 앞에 5분씩 넣으세요. 네.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앞에 5분 넣어. 그러면 35분 더 생기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도 볼 수 있으면 보고 집에 갈 때 버스 안이나 전철에서도 보고 집에서 잠자기 전에도 보고 그러면 자는 동안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60분을 더 챙긴다. 그러면 한 달이면 30시간, 5개월이면 어마어마한 거 4, 5개월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거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일단은 공무원이지만 경찰 영어로 이런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경찰 영어 끝나면 이제 신사 선생님 걸 제가 공무원 연도비 기출 들어갈 거예요. 그때는 대략 120회가 있어요. 7급도 있고 어려운 패널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9급이니까 7급과 8급 풀면은 올해 시험 보는 지방직 9급이 어렵겠어요? 아니면 7, 8급이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기술제약교수를 타격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요. 일단 저는 이걸 강의를 해봤을 때는 5단 유닛이 정해져 있다. 점수는 5단 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그냥 쿨하게 좀 부족할 수 있지. 미리 틀리자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풀다가 전에 봤던 문제인데 답을 안다고 해서 그냥 다 찍지 말고 그냥 모른다는 전제에 풀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찰 영어로 일단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자. 이렇게.